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10년 된 40대 초반 직장인 며느리입니다. 저희 남편과 저는 둘 다 번듯한 회사를 다니는 평범한 회사원 부부입니다. 반면에 저희 남편의 동생, 즉 도련님 내외는 사뭇 달랐습니다. 도련님과 동서 모두 실력 있는 의사 부부거든요. 당연히 저희 부부의 수입이 도련님 댁보다는 적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도 남부럽지 않게 부족함 없이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필요한 것은 다 갖추고 아이들 키우는데도 어려움이 없었죠. 무엇보다 저희는 시부모님께 자식으로서, 며느리로서 할 수 있는 도리는 부족함 없이 다 해왔다고 자부했습니다. 명절이나 집안 대소사 때마다 저희 형편껏 최선을 다해 챙겨드렸고, 평소에도 자주 찾아뵙고, 안부 여쭙는 것을 소홀히 하지 않았거든요. 그저 저희는 저희 자리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며, 시부모님을 공경하는 평범한 아들과 며느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아주 미묘하지만 저희 부부에게는 크게 다가온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명절 때였던 것 같아요. 저는 시어머니 댁에 도착해서 청소를 하고 부엌에서 음식을 만들고 있었어요. 거실에서 동서와 시어머니는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그러다 어머니가 저를 보고 아직 멀었니? 우리 둘째가 일하느라 밥을 못 먹어서 배가 고픈가 봐.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서둘러 상을 차리기 시작했어요. 서운했지만 도련님과 동서는 바쁘니까 라고 생각하며 참았습니다. 그리고 온 가족이 다 같이 모여 식사를 하는데 시어머니께서 동서에게만 유독 살가우시더라고요. 아이고, 우리 애기는 의사라 늘 바쁘니 얼마나 힘들까. 바빠도 밥은 잘 챙겨 먹어야 해. 하시며 걱정을 한가득 표현하셨어요. 목소리에는 애정이 뚝뚝 묻어났죠. 그러다 저희 쪽을 힐끗 보시더니 너희는 한가하니까 둘째네 좀 잘 챙겨줘라. 하고 툭 던지듯 말씀하시는데 그 순간 가슴에 찬물이라도 끼얹은 듯 서늘했습니다. 저희도 저희 자리에서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살림하며 아이들을 키우며 바쁘게 살고 있는데 그 말씀 한마디에 저희의 노력과 저희의 삶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편하고 쉬운 것처럼 치부되는 기분이었거든요. 우리도 힘들게 살아가는데 왜 우리한테는 저런 따뜻한 걱정이나 격려의 말씀이 없을까 하는 서운함이 울컥 올라왔습니다. 그때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동서에게는 늘 따뜻한 눈빛과 목소리로 대하시는데 저에게는 무심하거나 때로는 차갑게 느껴지는 순간들이 잦아졌습니다. 제가 무슨 이야기를 꺼내도 건성으로 들으거나 무시하시고 아주 사소한 부분에서도 차별받는 것 같았죠. 처음에는 내가 예민한 건가 싶기도 했지만 그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정말 나를 차별하시는구나 하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일상 속에서 느껴지는 작은 차별들이 저를 점점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계속 저를 무시하는 것 같았고 상처받는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밤마다 이런 고민 때문에 잠을 설칠 정도였죠.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시어머니의 이런 태도는 도련님과 동서에게도 알게 모르게 영향을 주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형제이고 가족이라 서로 존중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도련님과 동서도 저희 부부를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남편에게는 형은 좋겠어. 시간이 많아서. 라든지 동서가 저에게 형님은 한가해서 좋으시겠어요. 저희는 쉴 시간도 없어요. 같은 말들을 아무렇지 않게 던지곤 했습니다. 마치 저희의 삶은 그들보다 훨씬 수월하고 대단치 않다는 뉘앙스였죠. 저희가 열심히 살고 시부모님께 할 도리를 다하고 있지만 가족 안에서 느껴지는 이런 무시와 차별은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 도련님과 동서의 그런 태도를 볼 때마다 시어머니의 차별 때문에 우리까지 이렇게 무시당하는 건가 하는 생각에 서글픈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루는 제가 회사에서 한창 바쁘게 일하고 있는데 시어머니께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좋지 않으셨어요. 얘야, 내가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도저히 집안일을 할 수가 없구나. 와서 저녁 좀 차려주고 집 청소 좀 해줄 수 있겠니?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일하느라 힘들고 피곤했지만 시어머니께서 아프시다고 하니 마음이 쓰여 퇴근하자마자 바로 시댁으로 달려갔습니다. 도착하니 시어머니께서는 소파에 누워 계셨습니다. 저는 옷 갈아입을 새도 없이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서둘러 밥을 짓고 간단하게 반찬 몇 가지를 만들었습니다. 설거지도 쌓여 있었고 집안 곳곳에 먼지가 수북했습니다. 퇴근 후 피곤했지만 시어머니를 위해 부지런히 움직였습니다. 저녁 식사를 차려드리고 설거지를 하고 거실과 안방 청소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며 하고 있는데 시어머니께서는 고생했다는 말씀 한마디 없이 어휴, 쟤는 저렇게 느려서 언제 다 하는지. 하며 오히려 핀잔을 주셨습니다. 열심히 했는데 돌아오는 건 구박뿐이라니 속이 상했지만
그래도 아프셔서 예민하신가 보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문 여는 소리가 들리더니 도련님과 동서가 들어왔습니다. 퇴근길에 잠깐 들렀다고 하더군요. 동서는 시어머니께 어머니, 편찮으시다고 들었어요. 이거 드시고 기운 내세요. 하면서 비싼 영양제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께서 벌떡 일어나 앉으시며 아이고, 바쁜데 뭘 이런 것까지 다 챙겨주니 너네 덕분에 내가 산다. 하시며 호들갑을 떨며 동서의 손을 꼭 잡고 연신 고맙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땀 흘리며 집안일과 저녁 준비를 다 해드렸는데 고맙다는 말 한마디 못 들었던 터라 그 장면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서운함과 비참함을 느꼈습니다. 영양제 가져온 동서에게는 저렇게 칭찬과 감사를 아끼지 않으시면서 아픈 시어머니를 위해 퇴근 후 달려와 땀 흘려 일한 저에게는 왜 저렇게 매정한 태도를 보이시는 걸까? 눈물이 차올랐지만 억지로 참았습니다. 이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남편에게 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남편은 제가 겪은 일들을 듣고는 진심으로 저를 위로해주고 힘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는지 며칠 후 시어머니께 조심스럽게 전화를 걸어 제 이야기를 전했다고 합니다. 남편은 어머니께 차분하게 말씀드렸대요. 어머니, 요즘 어머니가 집사람한테 조금 차갑게 대하시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명절 때나 어머니 아프셨을 때 저희 집사람이 일 다 했잖아요. 저희 부부가 어머니께 부족하게 한 것도 없는데 저희한테 서운하게 하실 때가 있는 것 같아서요. 라고요. 남편은 어머니께서 혹시 저희 부부에게 서운한 점이 있으신 건지 여쭤보면서 며느리인 저의 힘든 마음을 간접적으로나마 전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돌아온 시어머니의 반응은 제 예상보다 훨씬 더 차가웠습니다. 남편의 말을 듣자마자 시어머니께서는 목소리를 높이시며 내가 뭘 어쨌다고 그래? 내 마누라가 별것도 아닌 걸로 트집 잡는 거겠지. 내가 언제 너희를 차별했다고 그런 섭섭한 소리를 하니 나 참 기가 막혀서. 하시며 오히려 남편에게 제가 너무 예민해서 맞춰주기 힘들다며 불같이 화를 내셨다고 합니다. 남편은 당황했고 더 이상 대화가 통하지 않음을 느끼고 전화를 끊었다고 합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화가 나셨는지 도련님에게 전화를 해서 남편이 어머니에게 했던 말을 모두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내 형이 마누라 말만 듣고 나한테 차별한다며 따지더라. 내가 평생 자식 키우면서 언제 차별한 적이 있다고 그런 소리를 듣니 어이가 없어서. 라면서요. 아마 동서에게도 이야기하셨겠죠.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에게 도련님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도련님은 잔뜩 흥분하고 격양된 목소리로 다짜고짜 남편에게 쏘아붙였습니다. 형수님이 어머니한테 차별받는다고 서운하다고 했다며? 아니, 우리 부부가 얼마나 바쁘게 사는지 형도 알잖아. 밤낮 없이 병원에서 환자 보느라 정신없고 주말에도 제대로 못 쉬니까 어머니는 그런 우리가 걱정돼서 챙겨주시는 것뿐이라고. 그런데 형수님은 뭐가 힘들고 바쁘다고 잠깐 엄마 집안일 도와주는 거 가지고 힘들다고 하면서 차별이라고 하는 거야? 우리가 형네보다 돈 좀 더 번다고 괜히 질투해서 그러는 거 아니야? 도련님의 목소리에는 비난과 짜증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가 형수님 때문에 얼마나 속상해 하시는지 알아? 어머니한테 없는 말 지어내서 속 썩이는 게 할 짓이야? 형이랑 형수님이랑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도련님은 일방적으로 저희 부부를 몰아세우고 비난했습니다. 저희가 겪었던 서운함과 차별의 감정은 전혀 이해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저희 부부를 오해하고 비난하는 도련님의 태도에 남편은 물론이고 곁에서 듣고 있던 저 역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시어머니의 한마디에 저희 부부는 졸지에 부모님 속 썩이는 파렴치한 자식이 되고 도련님에게까지 비난을 받게 된 겁니다. 가족 사이에 금이 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습니다. 결국 그날 남편과 도련님은 크게 싸우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남편과 도련님의 통화를 듣고 저는 며칠 내내 마음이 너무나 무겁고 힘들었습니다. 도대체 이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소가리를 하다 보니 몸까지 아픈 것 같았고 밤에는 잠도 제대로 못 잤습니다. 저희 부부가 시어머니께 서운함을 표현하고 도련님에게 비난까지 받은 상황이라 가족 모두가 불편해할 것 같았습니다. 죄송한 마음과 억울한 마음이 뒤섞여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결국 저는 이 어색하고 힘든 분위기를 조금이나마 풀어보고자 하는 마음에 시어머니와 도련님, 동서에게 저녁 식사를 대접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남편도 좋은 생각이라며 동의했습니다. 혹시나 저희 때문에 기분이 상했을 가족들을 위해 식사라도 대접하며 서먹한 분위기를 풀어보고 싶었습니다. 평소 시어머니께서 좋아하시는 식당을 예약하고 나름 신경 써서 옷도 골라 입었습니다. 그 자리를 통해 오해가 풀리고 조금이나마 편안한 관계가 되기를 바랐습니다. 약속 당일
저희 부부는 예약한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시어머니와 도련님, 동서도 도착했습니다. 처음에는 억지로라도 웃으며 서로 안부를 묻는 등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애써 밝은 목소리로 음식 이야기를 하거나 날씨 이야기를 꺼내며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남편도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하지만 제 노력에도 불구하고 분위기는 좀처럼 풀리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여전히 저희 부부를 보는 눈빛이 차가우셨고 도련님과 동서 역시 저희를 대하는 태도가 이전보다 더 경직되고 무시하는 듯했습니다. 제가 무슨 이야기를 꺼내도 대꾸도 없이 자기들끼리만 소곤거리거나 저와 남편을 힐끗 보며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짓기도 했습니다. 마치 저희는 투명인간인 것처럼 대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결국 제가 가장 두려워했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분위기가 잠시 조용해진 틈을 타 시어머니께서 차가운 목소리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내가 전에 나한테 서운하다고 했다며? 대체 내가 뭘 그렇게 서운하게 했다고 그러니? 내가 평생 자식들에게 차별이라고는 해본 적 없이 공평하게 대했는데 내가 그런 말을 해서 나를 얼마나 속상하게 했는지 아느냐 말이다. 내가 너희한테 뭘 서운하게 했는지 시원하게 이야기 좀 해보거라. 시어머니께서는 제게 서운함의 이유를 말해보라고 하시면서도 이미 결론은 정해져 있다는 태도였습니다. 시어머니 본인의 잘못은 없고 제가 괜한 소리를 해서 어머니를 속상하게 만들었으니 사과하라는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옆에 앉아있던 동서가 싸늘하게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리고 도련님이 비웃는 듯한 어조로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형수님, 도대체 뭐가 그렇게 서운하세요? 저희가 얼마나 바쁘고 힘든지 모르세요? 저희는 병원에서 밤낮 없이 일하니까 어머니가 저희 걱정하시는 걸 가지고 차별이라고 하시면 안 되죠. 도련님은 말을 이어가며 노골적으로 저희 부부를 비하했습니다. 저희처럼 숨가쁘게 일하는 사람들이 느끼는 힘든 점은 알지도 못하면서 뭘 그렇게 어머니의 사소한 관심 가지고 서운하다고 트집을 잡으세요? 저희 와이프가 형수님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잠도 못 잔다는데 왜 자꾸 이런 식으로 어머니랑 저희를 힘들게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돈 좀 더 번다고 질투라도 나세요? 도련님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처럼 날아와 가슴에 박혔습니다. 제가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정성껏 마련한 자리에서 시어머니와 도련님, 동서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저와 남편을 비난하고 조롱했습니다. 제가 느꼈던 서운함은 사소한 트집이 되었고 돈 때문에 질투한다는 모욕적인 말까지 듣게 되었습니다. 애써 웃으며 분위기를 좋게 만들려고 했던 제 노력이 무참히 짓밟혔습니다. 제 진심이 조롱당하고 애써 노력했던 제 마음이 산산조각 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그동안 억지로 참고 눌러왔던 모든 감정들이 화산 폭발하듯 터져 나왔습니다. 명절의 서름, 아팠던 시어머니를 위해 일했던 날의 비참함, 남편이 들었던 모욕, 도련님과의 전화통화 내용,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까지 이어지는 노골적인 비난과 무시, 조롱까지. 10년 동안 참아왔던 모든 것이 한꺼번에 폭발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고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얼굴이 뜨거워지고 눈에서는 눈물이 비 오듯 쏟아졌습니다. 더 이상은 단 한순간도 단 한마디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거의 절규하듯 소리쳤습니다. 네, 서운했어요. 아니, 서운한 정도가 아니라 너무 힘들었다고요. 어머니는 제가 뭘 하든 늘 도련님이랑 동서랑 비교하면서 구박만 하셨잖아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이렇게까지 저희 부부를 무시하시는 거예요?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울음과 분노 때문에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억울함, 서러움, 분노, 배신감, 모든 부정적인 감정들이 뒤섞여 터져 나왔습니다. 명절에 혼자 죽어라 이래도 돌아오는 건 느리다는 핀잔뿐이었고요. 어머니 아프시다고 퇴근하고 달려가서 밤늦게까지 집안일 다 해드려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으셨어요. 저는 과거의 서러웠던 순간들을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도련님과 동서한테까지 무시당했어요. 저희도 저희 자리에서 얼마나 열심히 살고 있는지 아세요? 저희가 어머니한테 못해드린 거 있었어요? 도대체 제가 뭘 얼마나 더 잘해야 하는 건데요? 눈물 콧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시어머니와 도련님, 동서를 번갈아 보며 제가 느꼈던 고통을 쏟아냈습니다. 시어머니는 물론이고 도련님과 동서는 제 갑작스럽고 격한 반응에 충격과 당황함으로 얼어붙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제 옆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제 등을 쓸어주고 있었습니다. 결혼하고 10년 만에 그동안 쌓였던 모든 비참함과 분노를 가족들 앞에서 여과 없이 터뜨렸던 제 삶에서 가장 격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이날 이후로 저희는 시댁 식구들과 일절 연락을 끊고 지냈습니다. 저와 남편 모두 힘들었지만 더 이상 상처받지 않기 위해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마음은 조금씩 진정되었지만 그때의 상처와 억울함은 여전히 가슴 한구석에 남아 있었습니다. 몇 달이라는 시간이 그렇게 흘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몇 달 동안 단 한 번의 연락도 없으셨던 시어머니에게서 갑자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받을까 말까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몇 달 만에 듣는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어딘가 힘이 없고 지쳐 보였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전화를 받자마자 어색하게 저희 부부의 안부를 물으셨습니다. 어떻게 지냈는지, 아이들은 잘 있는지, 형식적인 질문들이 오고 간 후 시어머니께서는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사실 너네가 그렇게 나가고 나서 집안 분위기가 영 아니었어. 둘째네랑도 그날 이후로 좀 어색해지고 나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 그리고 시어머니는 자신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털어놓으셨습니다. 요즘 내가 몸이 많이 아팠어. 병원도 다니고 그래서 집에 일이 있을 때 둘째네한테 연락을 몇 번 했거든. 명절도 다가오고 해서 둘째 며느리한테 와서 좀 도와달라고 했었는데 항상 병원 일 때문에 바빠서 시간이 없다고 하더구나. 처음에는 정말 바쁜가 보다 했어. 그런데 얼마 전부터는 연락도 피하고 어쩌다 통화라도 하게 되면 왜 자꾸 귀찮게 하냐고 짜증까지 내더구나. 요즘에는 아예 연락도 안 받아.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서운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동안 도련님과 동서에게 상처를 많이 받으신 듯 했습니다. 예전에는 동서를 그렇게 자랑하고 예뻐하셨는데 이제는 외면당하고 있다는 말씀에 저는 복잡한 심경이 들었습니다. 한숨을 쉬시던 시어머니께서는 조심스럽게 저에게 사과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아가, 그동안 내가 너한테 했던 말과 행동들, 내가 정말 생각이 짧았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시어머니께서 이렇게 솔직하게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신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내가 정말 노력할게. 용서해 주렴. 시어머니께서는 조심스럽게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는 뜻을 내비치셨습니다. 시어머니의 진심 어린 사과를 들었지만 제 마음은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굳어졌던 마음이 한순간에 녹을 수는 없었어요. 아프시고 외로우신 시어머니의 모습이 눈앞에 그려지면서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가족인데 사과하시는데 받아들이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슴 한구석에서는 싸늘한 두려움이 피어올랐습니다. 정말 어머니의 사과가 진심일까? 아니면 도련님과 동서가 어머니를 외면하니 아쉬워서 이러시는 걸까 하는 의심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 다시 시댁일에 깊이 관여하게 되면 또다시 예전처럼 저만 희생하고 그 희생이 당연하게 여겨지며 상처받게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힘들 때만 저를 찾고 괜찮아지면 다시 도련님과 동서만 예뻐하며 저희 부부를 무시하는 예전의 상황이 반복될까봐 겁이 났습니다. 과거 시어머니와 도련님, 동서에게 받았던 깊은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았기에 다시 상처받을까봐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시어머니의 전화를 끊고 나서도 저는 한참 동안 멍하니 있었습니다. 몇 달간의 침묵 끝에 걸려온 시어머니의 전화,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외로움과 후회, 조심스러운 사과, 그리고 그 사과를 들으며 복잡해지는 제 마음까지 머릿속이 뒤죽박죽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시어머니께서는 매일같이 저에게 연락을 해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는 오늘 하루 잘 보내렴, 아가 하는 안부 문자를 보내시고 점심때는 뭘 먹었는지 물으시기도 했습니다. 저녁에는 몸은 괜찮니? 피곤하진 않니? 하며 다정한 목소리로 통화를 걸어오셨습니다. 이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다정함이었습니다. 제게 무심하고 차갑게 대하셨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처음부터 저를 아끼고 사랑했던 어머니처럼 느껴질 때도 있었습니다. 매일 이어지는 다정한 연락에 마음이 흔들리기도 했지만 과거의 상처는 그리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어떻게 해야 할지 갈등하느라 잠도 못 자고 있습니다. 시어머니의 변화를 믿고 용서하며 새로운 관계를 시작할 용기를 낼 것인지 아니면 과거의 상처를 교훈 삼아 저희 부부를 보호하는 선택을 할 것인지 아직 답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약 여러분들이 저와 같은 상황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실 건가요? 오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